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다음 가는 창의성과 음악적 지능에 대한 리머의 견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리머 문제를요, 선생님. 제가 이야기 드렸었을까요? 리머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리머의 대부분의 그 용어들이라는 것은 바로 심리학적인 어떤 용어들을 많이 가져와서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때요? 벌써 리머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능과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국가의 그 표준 성취 기준 거기와 관련된 거에서 어떤 그 도메인에서 얼마나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느냐, 그게 바로 리머의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리머는, 자, 내용을 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리머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리머가 절대 그냥 단순한 철학적인 어떤 심리적 음악교육과 엘리엇과 뭐 리머 이런 식의 어떤 비교의 그 이상으로 다른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음악적 창의성과 연결을 했고, 그것이 지능의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 정도라는 것을 창의성과 연결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또 이걸 뭐하고 또 같이 연결을 했었냐면, 우리가 음악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암이라는 거가 리머의 암 중에 있었죠. 음악에 대한 대안암, 뭐 음악적, within,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이유 원리에 대한 거 해가지고 음악적 과정, 내적인 암, 과정에 대한 가치에 대한 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과정에 대한 암이 바로 창의성하고 관련이 돼요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무슨 학이, 노래하기, 연주하기, 이게 뭐예요? 음악의 어떤 실천적 과정 부분이고, 이게 엘리엇의 어떤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능을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어때요? 엘리엇의 어떤 실천적인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을 반영한 이 사람의 리머에서 이 암 네 가지 중에 과정과 관련된 이 암이 창의성과 연결된 어떤 지능, 창의적인 어떤 지능과 연결되는 거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는 제 문제를 한 문제만 드렸던 건데, 그때 무슨 이야기까지 같이 했었냐면 바로 뭐였냐면, 가드너의 다차원적인 지능의 개념인 다중지능 이론을 전제를 한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 지능은 음악의 역할과 동일하게 보고 다양한 음악적 역할 속에서 다양한 역할이라는 거가 있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이라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었냐면은 지금 이렇게 조음셋입니다. 음악적 지능이라는 거에 음악가적인 지능이 있고 감상가적 지능을 돋보기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행위를 얼마나 그 도메인, 여러 가지 도메인이 있죠? 이게 바로 가드너의 어떤 입장적인 거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도메인에서 얼마나 잘 수행해내느냐, 그 역할 수행을 잘 해내느냐가 그 사람의 음악적 지능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차원적인 개념은 단어중 지능이고, 리머는 음악적 지능을 역할과 동일하게 했다. 다양한 음악적 역할 속에서 음악적 능력 개발은 음악적 지능의 개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음악 경험은 심화에 이르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경험 중심 음악 교육에서 나왔던 거죠. 우리가 심리적 음악 교육이 1, 2판이고 경험 중심 음악 교육, 그래서 음악 경험을 심하게 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와 같이 창의성과 관련시켜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역할 수행을 하는 데에서 제일 음악 과정, 우리가 노래하고 연주하고 하는 이 과정 중에서 항상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뭔가 지침의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심리적인 거에서부터도 이야기를 했던 감상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듣는 거. 우리가 그랬었죠. 그래서 리머는 듣는 활동도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항을 만들 때도 이 감상 활동이 정답 아마 됐었을 거예요. 그 감상 활동을 정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출제자분께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진행에서 감상자적인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니은에 들어갔었어야 될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의 지금 기육과 관련된 음악적 진행. 자, 가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요, 선생님. 오답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또 오답, 이거를 그냥 잘 구별하셨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보니까요, 노래를 만들거나 연주를 할 때 나타나는 창의성이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여기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즉흥 연주를 할 때 창의성이면 즉흥 연주 나오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들어가 여기 남는 거는 뭐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지금 여기에 요렇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 한 가지 했으면은 뭐 작곡하기가 가장 먼저 갔었을 것 같고 편곡하기도 내가 어때요? 의도대로 이렇게 편곡, 나의 의사를 반영해서 음악을 편곡을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성하고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니은의 공통적인 거에 들어가는 건 감상가적인 지능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역사 문화적 맥락적인 거를 이해하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음악 임용고시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더 많은 공부들을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마치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적 지식을 완전하게 좀 세팅이 돼 있으셔야 될 거예요 라고 했던 부분의 포인트가 이거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여기서 뭐라냐면 리마의 경험적 맥락적 영역에서 종족 음악학자의 역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다른 문화의 어떤 그런 어떤 배경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종족음악, 역사학자, 사회학자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요, 제가요, 이게요, 문제풀이반에서 이 문제 드렸었을 때, 좀 아주 좀 그 당시에 직강 선생님들이 굉장히 깊숙하게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머를 그냥 단순하게 심미적인 거, 경험 중심인 거, 아니면 엘리엇하고 비교, 그렇게 단순 비교적인 것으로 갔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머의 용어의 대부분들은 심리학 용어들을 가져다가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돼요. 철학, 경험 중심은 오히려 철학적인 부분보다도 이 방법적 측면에 대한 것을 좀 어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 음악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한 어떤 형태를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보고 알 수 있는 거가 단순하게 리머를 갖다가 여기 나오는 키워드도 요거 외워가지고 그걸 쓸 수 있는 거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서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삐아제까지. 그래서 삐아제의 어떤 도식에 대한 어떤 개념의 확장과 가드너가 여기에서 관련된 부분은 무엇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엇의 무엇 하기, 행동과 연결을 또 시켜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변형으로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B형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험을 막 보시고요. 오늘 지금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촬영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 기출 해설 강의는 아마 이제 지금 당장은 채점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내년이라든지 혹은 지금 내가 방향성을 좀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해설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한 번쯤은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좀 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해도요, 올해 기출문제를 완전하게 푸는데 무리 없게 지금 자료를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이걸로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채점을 하시고 나서 이제 또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몇 점이어야지 합격권에 될 것인가요? 라고 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아까 중간에 그 굉장히 좀 잘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분이 저한테 가장 먼저 좀 줘가지고 점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큰일 났는데 이거 70점 넘어야겠는데? 이제 70점 넘어야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했는데 그분이 조금 유독 잘 보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어제 이게 초안이 나왔던 거가 한 새벽 6시, 7시 이렇게 됐었던 거고 오늘 아침까지도 막판까지도 수정하다가 지금 이제 왔던 건데요. 그동안에 제가 틈틈이 어제 아침 8시 자기 전까지도 이렇게 보면서 검토해 보니까 점수대들이 생각보다도 본인들이 나왔었을 때는 생각보다도 다들 좀 기분이 좀 좋으신 상태였던 분들이 좀 꽤 있으셨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문장 자체에서 명확하게 떨어졌었던 거여서 읽는데 크게 말하자면 갈등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뭘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은 틀리는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격하게 말해서 그거는 이제 출제자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내용이 좀 떨어지게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낯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다 봤던 거고 기출해서 그리고 정말 언급이 많이 됐던 것들인데 정말로 지금 공을 많이 들였던 이번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뭐냐면요. 물론 제가 감히 평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기출을 매번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사실은 가장 좀 정교하고 복수 답안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사실은 지문과 그 다음에 이 지금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채점이 되게 되면 탈취점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예, 복수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드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필을 좀 하시는 건 내일까지입니다. 네, 어제 우리가 21일에 시험을 봤었던 거고 22일인데요. 지금 업로드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밤 12시에나 받을 것 같은데 내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점수에 대한 거를 잘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남은 이제 2차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